택배 하시면서 한 얼마 정도 벌었어요? 처음 시작에는 한 300 정도 이렇게 벌게 됐고 이제 적응하면서 이제 400, 500 기본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월 400, 500 버는 게 굉장히 이제 잘하는 사람 기준으로 그 정도 버는 거죠? 아닙니다. 그 잘하는 사람 기준은 제가 못해도 월 1000 이상은 가져갔던 걸로 봤습니다. 잘하시는 분들 그리고 네. 시스템 안에서 좀 되게 이해가 빠르신 분들은 네. 그래도 월 1000 이상은 기본적으로 많이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 기준에 못 하시는 분들이 400, 500이었습니다. 본인이 400, 500이라면서요? 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약간 시스템을 저는 이해하지 않고 그냥 제 맡은 업무만 좀 열심히 했을 때 그때 한 400, 500 정도는 가져가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시스템 안에서 좀 계산이 빠르시고 아니면 영업을 좀 더 잘하시고 이런 분들께서는 그래도 1000, 2000은 그래도 2000까지도? 네. 네, 2000, 진짜요? 네, 2000 거의 없죠? 거의 없는데 2000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대리점을 차리신 분들 배송기사, 뭐 집화 기사지만서도 자기 팀을 꾸리고 있으신 분 그런 분들은 그래도 1000, 2000 이렇게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는 뭐 어디에서 좀 일을 해보셨어요? 저는 일단 첫 시작은 그 로젠 택배에서 한 1년 6개월 그리고 롯데에서 한 5년 그리고 CJ에서 1년 6개월 정도 이렇게 했었습니다. 일단 택배기사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냥 찾아가면 되나요? 그것도 사실 방법이긴 합니다. 방법이긴 한데 요즘 제가 마지막 그만둘 때 한 1년 전 정도부터는 그런 게 좀 유행했습니다. 알바천국, 알바몬 이런 데서 이제 배달 기사를 구한다 이런 걸 보고 오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그냥 동네에 배달하고 계신 분들 한 명 잡아가지고 혹시 자리 있나요?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택배 하시는 분한테 자리 있나요? 자리 있나요?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왜냐면 그 알바천국이나 알바몬에 통해서 오신 분들은 차 구입 명목으로도 조금 그쪽에서 사기 아닌 사기를 좀 당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그냥 택배 기사 일하시고 있는 분 딱 잡아가지고 혹시 자리 있나요? 물어보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리고 아니 어떤 사기를 당할 수 있어요? 그 업체를 통해서 오게 되면 되게 택배차 자체를 이제 거기서 같이 판매를 하는데 소개를 물론 해주긴 합니다. 그 지역을, 구역을. 네, 구역을. 제가 일할 구역을 소개를 해주긴 하는데 이제 그 구역을 가기 위해서 차를 이제 판매도 같이 하는 건데 그 차가 사실 택배하면서 필요 없는 옵션들을 좀 많이 넣어가지고 좀 비싸게 파는 그러면서 그쪽에는 따로 이익을 얻고 저는 원래 이 가격에 사면 안 되는 차를 사서 택배를 하러 가게 되는 그런 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그냥 택배 아저씨를 잡아서 물어봤을 때는 어떤데요? 물어봤을 때는 자꾸 물어봤을 때 그분 이제 택배 기사분들은 그 택배 안에 이제 자기 터미널 센터 안에 있으신 분들이 좀 아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속속들이 그 대리점마다 여기 사람이 비었네 이 동네 좋은데 사람이 조금 적네 아니면 여기 사람이 좀 많은데 이쪽으로 좀 옮겨야 되네 이럴 때 조금 그 짜여져 있는 동선 이런 게 좀 있다 보니까 바로바로 연락을 해서 다이렉트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좀 길이 열리는 거죠. 야, 근데 그게 용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용기가 좀 사실 있어야 됩니다. 그 택배 기사가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맞습니다. 처음에 이런 사람한테 좀 물어보는 게 좋다 이런 거 있어요?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그 월요일 날 가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월요일 날. 월요일에 택배 기사를 잡아라. 네, 월요일 날 택배 기사를 잡는 게 가장. 왜요? 월요일이 어떻게 보면 택배 기사들의 또 다른 휴일입니다. 왜요? 왜냐면 토요일 날 또 근무를 하시지만 택배 기사님 분들이 근데 이제 토요일 날 업체 같은 경우에서는 좀 쉬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택배를 잘 안 보내게 되는 토요일 날은 이제 물류가 쉬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월요일 날 물건이 없습니다. 일요일 날 이제 전국적으로 물류가 쉬기 때문에 월요일 날 제가 받는 택배 물량이 없다 보니까 일을 시작하게 돼도 한 오전 중에 다 끝나게 되는 그런 날입니다. 월요일이. 그래서 월요일 날 이제 좀 여유 있어 보이시는 분들 잡으셔가지고 택배 자리 있나요? 물어보고 이렇게 다이렉트로 그 대리점장이라든지 그 지점장한테 전화를 해서 이렇게 좀 해달라. 진짜 하고 싶은 용기가 있다면. 그러면은 아까 전에 우리가 잘못 가게 되면은 차를 좀 눈탱이 맞아가지고 살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직접 택배 기사를 통해 가지고 내가 지원을 한 경우, 이 경우에는 차가 없잖아요. 이 경우에도 차가 마찬가지로
네. 근데 어쨌거나 차를 사야 되지 않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또 하나의 팁인데 네. 차가 없이 택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차가 없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제 대리점마다 네. 좀 노는 차들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대리점 차원에서 빌려주는 차가 있습니다. 네. 그걸로 일단 택배를 경험하시고 진짜 마음을 먹은 다음에 차를 사시는 게 사실 순서입니다. 무조건 사가지고 들어가는 게 네, 아니구나.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 그 붙잡은 용기와 네. 그리고 배우면서 마음 먹은 그런 용기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택배를 시작하게 되는 그 경우가 좀 지속성이 조금 더 있게 되고 그리고 합리적인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내 차 있는 것보다는 돈 적게 벌지 않아요? 빌린 차로 하면? 네, 빌린 차로 하면 사실 월마다 그 빌린 그 값을 좀 내야 되긴 하는데 어쨌든 그 뭐 어떤 일을 배운다고 해서 그 배우는 값으로 생각하면 그게 더 싸게 먹혀요? 네, 그게 더 싸게 먹히는 겁니다. 왜냐면 금방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고 제가 어떤 경우를 봤었냐면 그 택배를 하러 오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눈탱이를 맞고 오신 분이 택배차를 3,200에 주고 산 겁니다. 3,200에 네. 풀알부 5년 해서 근데 이틀 만에 그만두셨어요. 너무 힘들어서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힘들어서 이틀 만에 그만두시고 차는 손해보고 파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거 지금까지 진짜 겁내 꿀팁이네요. 진짜 꿀팁이다. 예, 맞습니다. 이거 진짜 꿀팁입니다. 택배하고 싶으면 월요일날 택배 기사를 잡아라. 네. 예를 들어 내가 택배를 시작하려고 전화했어요. 네. 그 아저씨 잡았어. 네. 그래서 아저씨가 뭐 대리점들을 연락해서 뭐 사람 이거 뭐 한 명 있는데 거기 사람 모자란다며 네. 소개해줄게.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됐어요. 뭐 다음 주 수요일까지 어디로 가보세요. 이렇게.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실제 그런 경우 있어요? 예,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런 경우 왜냐면 있어요? 그렇게 들어오는 경우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 저희 같은 뭐 젊으신 분들은 사실 뭐 알바 천국, 알바 뭐 이렇게 인터넷 빠르니까 이런 걸로 좀 알아보시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그런 분들은 이제 조금 저희 아버지 세대 아니면 저희 삼촌 세대 이런 분들은 이제 뭐 자기 사업 하다가 조금 안 되셔서 이런 경우에 이제 급하신 분들 좀 마음이 조급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잡으셔가지고 하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오면 다른 기사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뭐 안 좋게 생각하거나 뭐 그런 거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약간 택배 안에서는 개인주의라고 할까요? 자기가 맡은 일만 잘하면 서로 터치하거나 뭐 서로 뭐 이런 게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구나. 자기가 맡은 일만 잘하면. 네. 마주칠 경우도 별로 없고. 마주치는 경우는 그 배달 구역에서 같은 대리점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한 동네 옆에 아는 사람, 한 동네 옆에 아는 사람 이렇게 되어서 사실 제가 맡은 일만 잘하면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는 거는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나쁘게 보는 것도 없고 그 구역에 이제 처음 가게 되면 저 혼자 막상 나가게 됐을 때 멘탈이 나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혼자 하게 되면. 근데 이제 좀 가르쳐 주시는 대리점들도 있거든요. 처음에 같이 데리고 나가서 택배는 이런 거다. 이렇게 하면서 배송하는 거 하나씩 알려주고 뭐 집하는 거 하나씩 알려주고 이렇게 해주는 대리점이 거의 전반적이고요. 근데 그런 게 없으면 사실 좀 많이 힘듭니다. 근데 그런 거 해주는 사이에 뭐 불미스럽거나 이런 경우는 별로 없나요? 저도 이제 인수인계를 해주는 입장에서 한번 해봤었는데 네. 갑자기 집에 가신다고 하셔가지고 근처 지하철역에 내려드리고 저 혼자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호기롭게 오셔가지고 네. 할 수 있다고 하시더니 한 10집 가시고 나서 집에 간다고 하셔가지고 지하철역에 내려드리고 오히려 네네. 그분들이 그런 경우는 있지만 네. 인수인계 해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사람 들어온 게 안 좋은 일이 아니다. 네. 어쨌든 택배를 하러 오시겠다고 하신 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오신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자긴 배우러 왔다 뭐 열심히 하겠다 하다가도 뭐 이틀 뒤에 없고 3일 뒤에 없고 하다 보니까 인수인계 해주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그냥 하루 알바 왔네 이런 정도로 그냥 알려주다가 이 사람이 진짜 좀 떡잎이 좀 보이고 열심히 할 것 같이 보이면 진짜 모든 노하우를 다 알려주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나는 아직 차가 없잖아요. 네, 지금 이 맞습니다. 상황이면. 네. 차가 없는 상태에서 기대할 내가 만한. 기대할 만한 초반 수입은 한 어느 정도로 하면은 좀 현실적일까요? 현실적으로 네. 아까 뭐 4,500 이런 얘기 했는데 그거는 좀 처음에는 가자마자 내가 4,500 이거는 맞습니다. 말이 안 될 것 같고. 택배를 하자마자 4,500 하는 거는 네. 사실 조금 힘들고 빌린 차로 할 때는 네. 빌린 차가 그래도 한 30만 원, 40만 원 한 달에 이렇게 되거든요. 네. 네. 뭐 대리점마다 다르지만 뭐 공짜로 해주시는 데도 있고. 네. 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배달을 그래도 처음 적응기에 네. 배송을 좀 많이 시키거든요. 근데 배송을 많이 시킨다는 게 이제
양이 많다는 건 아니고, 음. 배송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거를 맞추기 위해서는 그래도 한 달에 3, 4천 개. 월에 3,000개. 네, 월에 3천 개, 4천 개. 하루에 100개 정도. 네, 하루에 100개 정도. 어. 이렇게 이제 적응이 끝나면, 네. 그래도 이제 한 달에 6천 개 이상은 맞춰줍니다. 6천 개 이상을 맞춰주게 되면, 네. 이제 한두 달 뒤에 이제 내 구역에 조금 적응이 되고, 그리고 배달이 1시간에 뭐 3, 40개씩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적응하고 한두 달 뒤에는 그래도 3, 400벌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6,000개 하면 한 3, 400 정도 버는 거예요? 네네. 배송 6천 개에 네. 3, 400 정도 세전입니다. 하루에 200개 정도. 하루에 200개 정도. 하루에 200개 정도를 배송하면은 3, 400 정도 세전으로. 네네. 그럼 세후로는 한 어느 정도 들어요? 이거 프리랜서로 입금되죠? 그 이제 개인 사업자를 내야 되고, 네네. 네, 그리고 개인 사업자로서 이제 세금도 내야 되고, 그리고 차량 소모품, 그리고 기름값, 이건 다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거기서 10%, 20%는 좀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20% 정도. 네, 20% 보수적으로 정도. 생각하면. 네네. 20% 정도가 기름값이랑 네. 뭐 소모품비, 소모품, 뭐 점심값. 점심값 네. 이런 거 빠지고 네. 그러면은 350이라고 그랬을 때 한 280 정도 네, 맞습니다. 내가 실수령으로 가져갈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정도. 그 정도를 기대하면 되겠네요. 네, 처음에 이제. 네. 그러면 택배 기사가 아까 얘기한 월 4, 500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송에 대한 업무, 그러니까 배송 업무에 대한 적응. 배송 업무에 대한 적응. 예. 하루에 200개 돌리기 위해서 내가 몇 시간 정도 쓰면은 적응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1시간에 30개, 40개만 많이 하는 거거든요. 1시간에 3, 40개 정도. 네, 보수적으로 한 시간당 30개 잡고 네. 200개를 하려고 하면 6시간, 7시간 네.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그럼 6시간, 7시간 동안 배송을 완료를 하고 좀 내가 좀 여유가 있다거나 이럴 때 업무를 좀 더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내가 1시간에 30개에서 40개 페이스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페이스 되기 전까지는 내가 한 300, 280 뭐 이렇게 네. 번다고 생각하고 네, 맞습니다. 배송에 익숙해지는 것이 첫 번째다. 네, 맞습니다.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이제 퇴근하고 집에 가느냐, 그러니까 워라밸을 지키느냐, 아니면 택배를 하면서 힘든 김에 돈을 더 버냐, 이 기로에 놓입니다. 네. 네. 이 기로에 놓였을 때 이제 남들 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약간 다른 택배 기사분들 얼마 버는지 그거를 조금 계산해 보면 조금 더 힘들어도 한 100, 200 더 가져가야 되겠다. 이러면 제가 소속되어 있는 팀에 장한테 가서 업무를 좀 더 하고 싶다. 뭐 배송을 좀 더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집화 업무를 좀 더 하고 싶다거나 이렇게 말을 하면 그래도 돈 더 벌겠다는데 뭐 하시는 거 좀 더 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맞춰가는 거죠. 계속 쌓아가는 거죠. 네. 한 얼마까지 하면은 내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제가 배송만 해서 네. 월에 한 720 정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는 배달이 10,000개였습니다. 배달 10,000개? 10,000개. 배달 10,000개에서 네. 그때는 근데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 저는 좀 약간 의지력이 좀 약한 편이었고 네. 그래도 진짜 의지력이 세신 분들은 네. 4,500 버는 것도 사실 성에 안 차시고 네. 계속 욕심 부리시는 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단가를 올리기 위해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집화 업무라고 했는데 집화 업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집화 업무는 말 그대로 이제 오피스 지역이나 네. 아니면은 내가 배달하고 있는 구역에서 택배를 보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택배를 받으시는 분들이 태반이지만 그 택배를 보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가지고 이제 영업을 하는 거죠. 우리가 뭐 이 금액에 뭐 택배를 보내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 거래를 트게 되는 거예요. 거래를 트게 되면 그분들 거 물건을 추려가지고 제 차에 싣고 이제 택배 보내주는 업무가 집화 업무입니다. 집화 하시는 분들은 상하차를 합니다. 상하차를 한다는 게 네. 어떤 얘기죠? 그러니까 물건을 가지고 오면 제가 또 차에 실어줘야 되기 때문에 갖고 온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네네네. 갖고 와서 이제 터미널에 가서 줄도 쓰고 줄 쓰고 나서 이제 내 차례가 됐을 때 직접 이제 차에 올라가서 상차도 하고 그리고 하차도 하고 이런 업무가 또 붙습니다. 그 지역에 맞게 네. 가는 간선차에다 간선차라고 하죠. 그 네. 엄청 큰 트럭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물류차에 제가 직접 쌓아놓는 겁니다. 테트리스 하면서. 거기에다가 네네. 네. 그 뭐 옥천 허브 이런 네, 데다가 맞습니다. 보내는 네, 거구나. 맞습니다. 네, 네. 옥천 허브. 거기다 이제 옥천 허브로 가는 차에다 네. 테트리스 하면서 실어주는 겁니다. 최대한 많이 가야 되니까 네. 막 던져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네. 직접 차곡차곡. 네, 차곡차곡 상차를 해야 되고 네. 그럼 사실 이제 집화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네. 워라밸이 좀 무너지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요? 왜냐면 지파 업무를 많이 선호들 하시고 그리고 양이 많을수록 돈은 많이 벌기 때문에 네. 되게 사실 시간이 좀 많이 잡아먹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저녁에 항상 그런 물류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배송은 만약에 너무 적응이 돼서 배송은 2시, 오후 2시, 3시 이렇게 끊는데 네. 지파 업무는 이제 그 업체가 퇴근 시간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네. 그 업체가 6시에 퇴근한다고 하면 5시에 가서 네. 그 물건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이제 업체가 많다 보면 여기 갔다 보면은 집합 끝나는 게 한 8시쯤 되고 그걸 8시쯤에 이제 물건 다 싣고 이제 그 터미널 가게 되면 한 9시, 10시 이렇게 운이 안 좋게 줄을 서게 됐다. 네. 그러면 거기서 1시간 또 잡아먹게 되고 하면 이제 일이 다 끝났을 때 뭐 9시, 10시는 사실 태반이죠. 그러면 4,500을 가기 위해서는 지파가 필수인가요? 아니면 배송만으로도 갈 수 있나요? 배송만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4,500은? 네. 사실 배송만으로 갈 수 있는 최고는 저는 그래도 900만 원 이상까지는 받습니다. 배송만으로. 네. 근데 배송만으로 900을 벌려면 네. 그것도 사실 워라벨이 깨진 상태입니다. 네. 그럴 거면 지파를 하는 게 낫다. 그럴 거면 사실 배송과 지파의 비율을 맞추는 게 가장 이상적인 네. 그런 겁니다. 약간 1대1 비율로 맞추는 건 저는 좀 제가 했을 때 당시에는 되게 선호했는데 네. 시간 계획에 맞춰서 잘 벌고 싶다 하시면 그래도 배송 한 0.7, 지파 1.3 이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배송 0.7에 지파 1.3 비율로 가게 되면은 네, 가장 이상적인. 가장 이상적이다. 네, 워라벨도 조금 지킬 수 있고 네, 소득도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고. 네. 네. 그러니까 내가 택배 뭐 한 2, 3년 했다. 네. 이랬을 때 평균적으로 기대할 만한 월 소득은 얼마로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일까요? 저는 그래도 600은 가져갈 것 같습니다. 평균 600. 네, 세전. 세전으로. 평균 600. 그러면 뭐 아까 전에 따져 보면은 뭐 한 500 정도. 네, 맞습니다. 그 정도는 내가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600 정도를 기대할 수 있는데 그 이하로 버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 아니에요? 네네. 있을 수밖에 없죠. 네, 맞습니다. 평균 그 정도라는 거는. 맞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그 이하로 버는 분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못 버는 거예요? 그분들은 사실 못 버는 건 아니고 안 버시는 겁니다. 안 안 버시는 거구나. 겁니다. 네, 안 버시는 겁니다. 네. 안 버신다는 거는 네. 그래도 자기 워라벨을 택배하면서 진짜 지키고 싶다 이러신 분들. 네. 근데 이제 많이 버시는 분들은 네. 그런 분들을 보고 아니 택배하면서 어차피 힘든데 똑같이 힘든 거 다 맞는데 왜 돈 더 벌려고 안 하지? 이런 분위기가 조금 많이 형성돼 있다 보니까 조금만 하는 분도 있어요? 네, 조금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진짜 뭐 집에 한 4시에 가셔가지고 네. 쉬시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혼자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젊은 분들 이러신 분들 아니면 좀 몸이 좀 그럼 안 따라주시는 분들 네. 네. 그럼 제일 힘든 건 아무래도 몸인가요? 몸이 진짜 힘듭니다. 약간 아, 그때 생각하면 조금 네. 힘들긴 한데 제 기준 네. 배달 만개했을 때 그때 하루 평균 한 3만 3천 보, 6천 보 네. 항상 이렇게 걸었고 운전하면서 3만 3천 보입니다. 운전하면서 네. 여름 같은 경우에는 네. 더우니까 막 물 많이 먹잖아요. 네. 그럼 이제 화장실 가야 되는데 네. 이게 물이 내려가기 전에 땀으로 다 나옵니다. 여름 같은 경우에 네, 그 정도로 좀 많이 힘듭니다. 몸이 힘든 거는 진짜 항상 전제로 깔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내서 월요일날 택배기사를 잡아서 간다고 해도 네. 그 전제는 무조건 몸이 내 몸이 건강해. 힘들겠구나. 이건 알고 가셔야 됩니다. 몸이 어느 정도로 힘들어요? 그 훈련소 갔다 오셨어요? 네, 훈련소 갔다 왔어요. 훈련소 기준. 훈련소 한 번 더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여름 같은 경우에는. 네, 네. 그래서 쉬는 시간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훈련소 가는데 이제 택배기사 같은 경우에는 쉬는 시간에 내가 만들어야 되는 네. 겁니다. 근데 이제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빨리 끝내고 싶어가지고 몸을 더 혹사시키는 거죠. 안 그래도 힘든데 금방 끝나니까 좀만 더 하자. 좀만 더 하자. 좀만 더 하자.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쉬는 시간을 좀 안 만드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훈련소 행군 기준. 행군 기준. 행군 기준. 네. 행군 기준. 행군하는 하루와 그 배송 하루 비교하면은 행군 하루 20km 한다고 했을 때 딱 네. 그 정도 힘듦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매일? 매일. 행군. 20km 살짝 오반 것 같고 한 10km, 15km 매일 하는 느낌이에요. 네. 대신 무거운 거 들고. 네. 완전 군장. 네, 완전 군장. 어떤 느낌인지 알겠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좀 편안한 것 같아요. 왜냐면 기준을 다 맞추니까. 네, 맞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네. 아 근데 그렇게 하면은 발이 다 까지잖아요. 아 그래서 사실 신발도 되게 중요합니다. 어. 택배기사 신발 되게 중요하고 네. 다리가 항상 부어 있어서 네. 그래서 뭐 다리 마사지나 이런 것들 매일매일 해줘야 되고 그리고 사실 택배기사들도 자기 관리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기 관리를 잘 하시는 분이 택배도 잘 하시고 네. 오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한 400에서 500 정도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워라벨은 할 수 있겠네요. 400에서 500 거기서 내가 다 안 키워. 그 정도에서 유지해. 그 정도 유지하면 네. 그래도 자기 시간 안에서 최대한 효율이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도 워라벨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걸리죠? 한 10시간 정도 돌리면은 이게 되려나? 그러니까 평균 7시 출근입니다. 아침 평균, 7시? 네, 아침 7시 출근인데 이거 출근 시간은 정해져 있나요? 정해져 있는 데가 있고 뭐 대리점마다 상이한 곳이 있지만 네. 대부분. 제가 대부분 봤을 때 7시 출근이고 네네. 그리고 집에 일찍 가시는 분들, 뭐 워라벨 지키시는 분들, 뭐 450, 500 버시는 분들 좀 워라벨 지키신다 이러신 분들은 집에 한 그래도 5시 전에 다 들어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한 4, 5시에면은 네. 들어가고. 들어가십니다. 네, 대신에 그 터미널과 집이 좀 가까우신 분들 네. 네, 그런 분들은 4, 5시에는 그래도 집에서 저녁에 식사도 하시고 네. 가족들이랑 시간도 보내시고 요 정도가 어쩌면 더 나을 수도 있겠다. 네. 거기서 더 욕심을 부리느냐 네. 안 부리느냐 그 여기서 차이입니다. 내가 더 버느냐. 더 버느냐 몸이 더 힘드냐 네. 안 힘드냐. 택배 기사는 한 건당 우리가 보통 택배 한 2,000원, 3,000원 정도 하지 않나요? 네, 택배비는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그럼 택배 기사분들이 가져가는 비율 몇 비율- 프로 정도 되나요? 프로라기보다는 그 대리점마다 또 상이하지만 통일된 가격으로 사실 내줍니다. 근데 이제 그게 배달 한 건당, 그러니까 배송 한 건당 7,800원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송 하나에 네. 한 800원, 네, 7,800원 사이. 7,800원, 네. 뭐 700 몇십 원 막 이렇게 되나 봐요. 네, 맞습니다. 한 개당 한 개당. 700원으로 계산하면 되겠네요. 세금까지 있으니까. 네네. 그 정도. 개당 보시면 700원 정도. 네네. 그러니까 통틀어, 택배 통틀어서 한 700원 정도. 그럼 하루에 100개 한다 그러면 하루 7만 원이네요. 예. 100개 하면 7만 원, 200개 하면 14만 원. 200개 하면 14만 원. 네. 300개 하면은 21만 원. 하루에 한 300개씩도 해보셨어요? 최대 한 600개까지 해본 것 같습니다. 하루에? 네, 하루에. 600개 해본 것 같습니다. 하루에 한 40 얼마 번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좀 사실 깔끔하겠네요. 그 워라벨을 좀 지켰을 때 예. 하루에 배달을 뭐 300개. 300개 한다고 하고 하루에 7만 원씩 번다고 하면 300개 한다 그러면 하루에 21만 원. 20만 원. 그러니까. 네, 그렇죠. 20만 원. 해서 뭐 26일 일한다고 봤을 때 20만 원이면 그래도 400, 500 넘네. 네, 500 그렇게 넘는. 그럼 내가 벌어지는 돈이 고정이 되잖아요. 네, 고정이 됩니다. 300개씩만 웬만하면. 하면. 네네. 비용, 아까 전에 뭐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네. 얘기를 해줬는데 네. 비용은 어떤 게 있어요? 돈 나가는 거. 돈 나가는 거. 그러니까 내가 입금되는 게 전부 다 내 돈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일단 뭐 세전은 뭐 크게 뭐 부가세, 종합소득세 이렇게 개인 부가세. 사업자로 이렇게 내게 되고 네. 그리고 이제 대리점 수수료. 대리점 수수료를 네. 또 떼요? 대리점 수수료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대리점 수수료는 약간 나한테 일감을 주는 값, 그러니까 대리점에서 나한테 일을 주는 네네네. 값이라고 생각하고 대리점 수수료는 한 얼마 정도 되나요? 대리점마다 상이한데 그래도 한 8%에서 8%? 최대 한 12%까지 떼는 건 봤습니다. 8에서 12%. 네. 그 대리점 수수료가 8%대면은 좀 합리적이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한 그 정도. 처음에 딱 갔는데 대리점 수수료 막 10몇 프로씩 달라 그래. 네. 그럼 나 대리점 옮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많이 버시는 분들은 사실 좀 퍼센트 뭐 1% 차이가 엄청 크니까. 네. 그래서 평균 한 10% 정도면 합리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실 때 몇 프로 정도 했었어요? 저는 그래도 좋으신 분들 네. 만나가지고 한 8% 정도. 8%대. 네, 8%대. 대리점 수수료도 좋은 이제 그게 되겠네요. 그 네.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나요? 그리고 기름값, 그리고 보험, 그리고 자동차 소모품. 근데 이제 개인 사업자로 이게 택배를 하게 되면 이제 그 화물 운송 종사 자격증을 따게 되는데 네네. 그 화물 운송 종사 자격증을 따서 이제 나라에서 이제 배 넘버라고 네. 택배 넘버 이제 노란 영업 넘버판을 줍니다. 네네. 그거를 달고 나서 이제 카드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유류 지원 카드가 나오는데 신용카드 네네. 그걸로 하시게 되면 좀 싸게 할 수 있죠. 기름값을. 기름값 같은 경우에는 그 용달협회에 등록해서 네. 이렇게 하게 되면 화물운송종사 자격증은 네. 어렵나요? 남들은 다 쉬웠다고 하는데 저는 어려웠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근데 약간 운전면허 필기시험 보러 가는 것처럼 네.
되게 편한 생각으로 갔는데 네. 원래 하던 거 대입해서 하면 되겠다. 뭐 착한 거 고르면 되겠다. 이게 탈락했습니다. 처음 탈락하고 네. 두 번째 때 붙었습니다. 네. 그 무슨 학원 다녀야 되나요? 그 학원은 아니고 따로 그냥 공부 따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집 같은 거 하나 사가지고. 네. 근데 이제 화물운송 종사 자격증이 뭐 택배 기사들도 따지만 제가 알기로 이제 버스 기사분들, 택시 기사분들 이렇게 다 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요거를 안 따고 하는 분도 있어요? 택배 기사 중에? 근데 원래 저 한 16년도에 이제 택배를 시작했는데 네. 그때는 택배를 이 화물운송 종사 자격증을 안 따고 하얀 넘버판으로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네네. 이게 어느 순간 법이 좀 바뀌면서 이제 한창 따고 노란 넘버판으로 해야 되는 이제 법이 생겼어서 네네. 네, 그때 이후로는 이제 택배 하기 전에 이걸 땄는지 안 땄는지 이것도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먼저 따는 게 좋겠네요. 네, 이거 택배 하시게 되면 택배 하기 전부터 이거 따놔도 되죠? 하기 전부터 따놔도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이제 월요일날 택배 기사 잡아서 갔을 때 그때 어차피 배우면서 다 알려주니까 네. 이거 하실 거면 뭐 화물운송 종사 자격증 따셔야 된다. 이렇게 되면 이제 따는 시간도 좀 확보해주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월요일에 그거 잡기 전에 화물 운송 종사 자격증 먼저 따놓는 것도 예, 맞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전략이겠네요. 맞습니다. 택배를 하고 싶다. 네. 그러면 일단 화물 운송 종사 자격증을 좀 편하게 따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보험료가 한 어느 정도 되죠? 보험료가? 보험료가 네. 보험료는 사실 사고가 안 나면 안 날수록 계속 싸지는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택배 영업 넘버판, 그러니까 영업 넘버, 노란 넘버로 보험을 들게 될 때는 사실 보험을 좀 잘 안 들어주려고 합니다. 보험사에서. 네. 근데 이제 최대한 어떻게 잘 싸게 하게 되면 저는 그래도 1년에 한 100만 원? 120만 원 정도. 네, 이렇게 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보험료는 뭐 차 끌면 다 내야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예. 뭐 기름값이 엄청 많이 들 것 같은데. 기름값 진짜 많이 들어요. 기름값 한 달에 한 어느 정도 나가요? 저는 그래도 한 4, 50만 원 정도. 네, 기름값이 생각보다 엄청 큽니다. 그렇죠. 왜냐면 뭐 공차로 가게 되면 사실 연비가 좀 더 나오니까 괜찮은데 물건이 막 뒤에 600개 실려 있는 상태에서 기름을 넣게 되면 연비가 뭐 약간 60처럼 한 4km 나오고 막 8km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또 서울 시내다 보니까 많이 막히고 또 에어컨도 틀어야 되고 하다 보면 기름값이 진짜 많이 듭니다. 여름에는 또 기름 넣었을 때 10,000원 정도는 에어컨 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은 이제 그만두셨어요. 네. 근데 제가 몸이 힘들어서 좀 그만두신 거. 네, 맞습니다. 네, 몸이 좀 많이 힘들었기도 했고 뭐 정신적인 문제도 사실 있었고 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는 어떤 게? 그 공황장애가 오더라고요. 공황장애가 와서 그러니까 그 워라밸을 전 안 지키고 했었다 보니까 규칙적인 생활은 이제 업무에 맞춰서 규칙적인 생활을 했지 이제 내적으로 아니면 뭐 밥을 먹는다거나 잠잔다는 거 이런 거는 좀 규칙적으로 못했어서 그냥 무조건 업무에만 몰두해 있다 보니까 많이 밸런스가 많이 무너지고 그래서 공황장애가 오게 돼서 그냥 그때 이후로 좀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 했었습니다. 왜냐면 심장이 계속 뛰니까 약간 계속 이식하게 되고 사실 자연스러운 거지 않습니까? 숨 쉬는 거나 심장 뛰는 거는 생각 안 해도 알아서 잘 되는 건데 엄청 힘들다 보면 심장이 뛰는 건 당연한 건데 내 몸이 펌핑이 되고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심장이 왜 뛰지? 이런 생각 숨을 내가 생각해야 쉬게 되네? 약간 이런 생각이 조금 사로잡히다 보니까 공황장애가 찾아오고 그러면서 이제 발작 한번 왔었고 그러면서 이제 택배는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그게 한 9년 차 때 9년 차 때. 워라밸 안 지키고 총 근속 기간이 한 8년 6개월 정도. 8년 6개월 정도. 자, 회사원 생활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 회사원이랑 택배 기사 난이도. 네. 난이도는 네. 사실 택배가 많이 높습니다. 진입 장벽은 낮지만 난이도가 진짜 높습니다. 난이도가. 네. 난이도가 약간. 근데 사실 전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체력이 안 되면 좀 정신력으로 버텨라. 이건 사실 전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신력은 사실 체력에서 기반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택배를 하면서 약간 저희 한계에 부딪혔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택배의 난이도는 확실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원은 난이도가 뭐 사실 낮다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택배를 한 기간이 좀 오래됐다 보니까 사회성이 좀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 일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힘듦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일을 하는 이런 게
뭐 사회성이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네, 그런 거의 난이도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각각 장단점은 있겠지만 네. 네. 근데 또 택배 해가지고 네. 모은 돈으로 네. 지금 신혼집도 마련하시고. 맞습니다. 많은 걸 잃었습니다. 그죠? 예, 많은 걸 잃었어요. 많은 걸 잃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네, 젊은 중산층에 진입을 한 거잖아요. 젊은 나이에 네, 젊은 나이에. 네. 사실 어린 나이죠. 맞습니다. 그죠? 되게 빨리 시작하신 거죠, 택배를. 택배를 16년도면 23살이었습니다. 23살. 23살 때 시작해가지고. 네, 23살. 결혼도 네. 하고 뭐 차도 있고 뭐 이렇게 그래도 거기까지 읽어낸 것 같습니다. 9년 하면서. 서울 올라와가지고 네.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 왔어요. 네. 뭐 어떻게 먹고 살아야겠다. 네. 아직 답이 없다면 네. 택배 기사 추천한다 안 한다. 저는 추천합니다. 어. 추천합니다. 대신 좀 약간 자기 관리가 잘 되시고 뭐 정신력이 좀 있으시고 뭐 자기 계획이 좀 있으신 분들 앞으로의 계획이 좀 있으신 분들은 네, 추천합니다. 왜 계획이 있어야 되죠? 그래도 어떻게 보면 택배라는 게 좀 돈을 좀 많이 벌기도 하고 그리고 계획적으로 쓰게 되면 그래도 저금하는 저축하는 이 시드 이런 게 좀 많이 쌓이다 보니까 네네. 네, 되게 추천하는 편입니다. 근데 막 쓰게 되기 쉽다는 거죠. 맞습니다. 좀 그만큼 저는 좀 어린 나이에 또 시작했다 보니까 네. 일반적인 알바하면서 130만 원, 150만 원 벌다가 이제 23살에 400, 500 이렇게 버니까 좀 사실 눈이 많이 돌았었죠. 그때 당시. 돈도 많이 쓰게 되고. 많이 쓰게 되고 뭐 친구들 뭐 공부하고 뭐 대학 가고 이럴 때 저는 돈 많이 버니까 친구들한테 맛있는 것도 사주고 뭐 이러다 보니까 내가 돈에 대해서 정확한 플랜이 있다면.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택배를 시작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거는 3가지네요. 네, 맞습니다. 하나는 체력, 하나는 내가 이 돈을 모아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 맞습니다. 네, 하나는 화물 운송 종사자 자격증. 네, 맞습니다. 네, 이 3가지를 먼저 준비하시면은 도전해 볼 만한 직업인 것 같습니다. 그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앞으로의 계획은 일단 사실 택배 그만둔 지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업무에서 최대한 빨리 적응해서 네. 택배 뭐 9년 한 것처럼 그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된 것처럼 네. 또 이 분야에서 또 전문가가 돼보는 게 일단 첫 번째 목표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